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양배추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방법으로 먹는 양배추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 건강의 수호자로 불리는 양배추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염, 위궤양, 다이어트를 위해 양배추즙을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같이 대량으로 섭취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양배추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와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총 9가지 핵심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건강 채소의 대표 주자인 양배추가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양배추를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완벽한 건강식품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는 누구에게나 좋다고 믿으며 일부러 챙겨서 많이 섭취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이트로겐은 십자화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마치 약해진 엔진에 브레이크를 더 세게 밟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알게 된 서울의 48세 김모 씨 사례를 보면 이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생 양배추 200g과 양배추즙 500ml를 3개월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피로감이 심해지고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며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더 낮아져 있었고 양배추 섭취를 줄이고 조리해서 먹은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국제갑상선학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0g 이상의 생십자화과 채소를 장기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배추를 식단에서 완전히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생으로 먹는 대신 익혀서 드세요. 가열 조리를 하면 고이트로겐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하루 섭취량을 50에서 100g 정도로 제한하시고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양배추에 풍부한 비타민 K가 혈액응고 약물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가 비타민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타민 K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와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와파린은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를 대량으로 섭취하면 체내의 비타민 K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약물의 효과가 감소합니다. 양배추 100g에는 약 76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약물로 브레이크를 걸어 놓았는데 비타민 K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셈이죠. 그 결과 혈전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응고제 복용 환자들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양배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이나 다른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 50g 이하로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특히 설사형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화에 좋다는 양배추가 오히려 장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FODMAP 성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심한 복부 팽만, 가스,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FODMAP는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단수의 탄수화물로 양배추에는 특히 마니톨과 프럭탄이 풍부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대장에 도달하면 장내 세균들이 빠르게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또한 삼투압을 높여 물을 장으로 끌어당기면서 설사를 유발하죠. 마치 이미 예민한 장에 자극제를 부은 것과 같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약 75%가 저FODMAP 식이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배추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양배추 섭취량을 하루 50g 이하로 제한하세요.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저FODMAP 식이요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신장 결석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건강 채소인 양배추가 신장 결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충격적인 사실은 양배추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서 누구에게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배추 100g당 약 10에서 15mg의 옥살산이 들어있고 이것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칼슘 옥살산 결석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옥살산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양배추즙을 대량으로 마시면 농축된 옥살산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위험이 더 증가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옥살산 결석 환자들은 고옥살산 식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양배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다면 양배추 섭취를 하루 100g 이하로 제한하시고 양배추즙은 피하세요. 양배추를 드실 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해서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위산 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 건강에 좋다는 양배추가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양배추가 위 점막을 보호한다고 믿고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배추에 들어있는 유황 화합물과 식이섬유가 위 내에서 가스를 발생시키면서 복압을 높여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 양배추는 소화가 잘 안 되어 위에 오래 머물면서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위가 팽창하면 하부식도 괄약근에 압력이 가해지고 이것이 느슨해지면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됩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더 불어넣어 압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가 일부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배추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저녁 식사보다는 점심에 소량만 드시고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하루 섭취량을 5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수술을 앞둔 분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양배추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줘서 수술 중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양배추의 높은 비타민 K 함량이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서 수술 전후의 혈액 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이 마취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혈액 응고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양배추를 대량 섭취하면 이런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마취과 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과 허브 보충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과 상담할 때 양배추를 포함한 모든 식품과 보충제 섭취 내역을 반드시 알려드리세요.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양배추가 태아나 신생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양배추를 적극적으로 섭취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태아의 갑상선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수유 중에는 아기에게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중 태아의 갑상선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 충분한 요오드와 갑상선 호르몬이 필요한데 고이트로겐이 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유 중 엄마가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양배추의 유황 화합물이 모유로 전달되어 아기가 가스차고 보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과 학회지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신 중에는 하루 100g 이하로 적당량만 드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수유 중에는 아기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소량씩 드시고 아기가 보채거나 배앓이 증상을 보이면 일시적으로 중단하세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당뇨병 약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혈당 관리에 좋다는 양배추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양배추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병 환자에게 완벽한 식품이라고요. 하지만 양배추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크롬과 식이섬유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흡수를 늦춥니다. 이 자체는 좋은 효과지만 이미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이 양배추를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러움, 식은땀, 의식 저하 등 위험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식품과 약물의 병용 시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양배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고 혈당을 자주 측정하세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분을 섭취하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경우는 공복에 대량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빈속에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마시는 것이 위 건강에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양배추의 유황 화합물과 섬유질이 빈속에 과도하게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오히려 위염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양배추즙을 300ml 이상 한꺼번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빈 위에 강한 자극제를 부은 것처럼 점막이 자극받고 염증이 생길 수 있죠. 소화기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자극적인 식품의 공복 섭취는 위 점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양배추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복에는 양배추를 먹지 마시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양배추즙은 한 번에 100에서 150ml 정도만 마시고 물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이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양배추를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와 자극 성분이 달라집니다.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는 최대한 보존되지만 고이트로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에서 5분 정도 살짝 데치면 고이트로겐은 50% 이상 감소하면서도 비타민은 상당 부분 보존됩니다. 장시간 끓이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옥살산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고이트로겐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건강 상태 파악하기입니다. 양배추를 본격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알레르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식단을 조절한 사람들이 부작용을 80% 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정량과 조리법 지키기입니다. 하루 양배추 섭취량은 100에서 200g이 적당합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100g 이하, 익혀서 먹을 때는 200g까지 괜찮습니다. 양배추즙은 하루 100에서 150ml를 넘지 않도록 하세요. 조리할 때는 3에서 5분 정도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유럽 영양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정량 섭취가 건강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섭취 시간과 조합 최적화하기입니다.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후에 양배추를 드세요.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이 더 좋습니다. 항응고제는 아침에, 양배추는 저녁에 먹어서 시간 차이를 두세요. 칼슘 식품, 요오드 식품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식품 조합과 타이밍을 최적화하면 영양소 흡수율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배추는 분명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 경우를 꼭 기억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양배추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양을 먹었을 때만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광고나 유행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작은 의심이라도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배추 섭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진정으로 개선되는 그날까지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배추 한 조각도 여러분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드시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